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분기 가계부채와 가계소득 동향이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중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가계부채와 가계소득은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주목해야 하는 수치인데요. 2분기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을 보면요. 1,556조 1천억 원으로 연도별로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 가계신용이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또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에 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가계의 대출 규모를 살펴볼 때 유용한 자료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부채가 2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다행인 건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해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나쁜 소식이지만 그나마 증가율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2016년 4분기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계빚은 부동산과 대출 규제가 완화됐던 2015년과 2016년엔 증가세가 상당히 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엔 10.9%, 2016년엔 11.6% 이런 식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부터 점차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8.1%로 낮아졌고요. 이후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가율의 속도가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 대출과 큰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 자체가 빚을 낼 여력이 없어서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9.13 부동산 안정대책과 DSR, 그러니까 총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약간 꺾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부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둔화된 측면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빚이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대출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출 규모를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로 삼고 있는데요. 이 5%를 지나치게 밑도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가계가 빚을 너무 또 내지 않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겠죠. 악순환인데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경기가 악화되고 시장에선 이걸 적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그럼 경기는 또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로 내다보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너무 억제하다 보면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과도하게 부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계빚이라는 건 늘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무조건 줄어든다고 해서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지나치면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가계소득일 텐데 2분기 가계소득은 어땠나요? 네,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 월평균 소득은 47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 것만 보자면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증가율이 4.3%인 가계 신용 증가율에는 못 미쳤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이 점은 다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소득 중에 세금, 이자, 연금처럼 소비에 쓰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돈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에 2인 이상 가구의 이 비소비 지출이 월 평균 102만 200원으로 21.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21만 7천 원은 소비되지 않고 고스란히 빚을 갚거나 연금을 내기 위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의 2배를 넘었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축적된 빚의 규모가 많다 보니까 세금과 이자 비중도 점점 불어나면서 비소비 지출 증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그중 22% 가까이를 고스란히 내보내야 한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침체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통계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도 나타났는데요. 바로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봤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132만 원, 2분위는 291만 원, 3분위는 419만 원, 4분위는 566만 원, 그리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942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0.0% 보이실 겁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은 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실제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소득 격차 지표도 5분위 배율이 5.3배가 나왔습니다. 이 5분위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4.19배였던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수 경기가 하루빨리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차버림으로써 뒤따라 올라가던 다른 이들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면서 이 용어가 유명해졌는데요. 책에서는 현재 선진국들은 과거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에게 자유무역을 선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인용하기도 했죠. 네,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해서 소득의 양극화, 빈부격차, 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 간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다양한 정책들이 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면서 사다리 걷어차기에 비유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부동산 정책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적용하는 게 성공하기만 하면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그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사다리 걷어차기는 어떤 시대, 어떤 국가에서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국가별, 계층별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요. 부디 지금의 정책들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 정상으로 모든 계층을 이끌어주는 정책만으로만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